언론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비판의 수위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재명 아내분 관련해서 또 그 법카 때문에 또 경기도청을 압수수색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그 누구죠? 경기도 김동연 지사가 예.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여사 리스크 털고 갈 생각 없느냐. 그랬더니 이제 이 김동연 지사가 내가 지금 내 부인이냐. 내 임기 전에 이미 있었고 압수수색은 몇십 번, 몇백 번 이제 경기도청의 일이 마비가 될 정도인데. 근데 그렇게 언론은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은 압수수색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질문을 해야지. 거기다가 한 개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청사가요. 원래 이재명 지사 때 근무하던 곳이 아니고 그러니까 왜 여기 신청사나에 옮겨가지고. 그러니까 청사도 다른데. 그 본인들은 경기도지사 그 뭡니까 이게 노트북까지 그래 다 가져가서 그러니까요.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왜 이렇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언론들은 비판의 수위가 다른. 김정숙 여사 보십시오. 그 인도 행사 그거 불었지. 불었지. 그 영국 거였고 뭐 12.5파운드 2만 원짜리였는데 그 까르띠에 거다. 몇 억 거다 하면서 언론들이 막 너 국고에 반납해라. 세금으로 그렇게 고가 옷 입어도 되느냐. 옷값 다 공개하라. 난리가 났더만요. 그 당시에. 제가 한 말씀도 못하면요. 사실 언론이 조중동이든 보수 언론이든 뭐 또 중도 성향의 언론이든 이런 문제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저는 좋은 길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봐요. 네. 이게 잘못됐으면 잘못됐고 다음에 대통령 임기 끝나면 사법 처리 받겠습니다. 법적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기에 넘어갈 수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언론 윤리상 문제가 있다. 함정처리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조중동이 나서가지고 이런 거 몇 번만 이야기를 하면 저는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 지금 언론이 나쁘냐고 하면 이 정권이 명확하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권력이라는 이유 때문에 묵인하고 방조하고 사실은 심하게 하면 지원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나라를 원래 이렇게 만드는 게 언론사들의 목표였습니까? 자기들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대기업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광고비 받는 거 다 좋은데 대통령 부부가 이런 정도의 행동을 하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좋은 도충고도 하지 않고 있어서 네. 나라를 절단내고 있는데 언론이 동조한다, 방조한다, 오히려 그 문제 제기를 하는 놈을 욕을 한다? 이게 진짜 언론이 할 일이냐? 너무하다 이게. 맞아요. 오죽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를 우리만 다룹니까? 대한민국으로 아무도 안 다뤄요. 그 현재 대한민국의 여당은 국민의 힘이 아니고 캐비넷의 힘이에요. 캐비넷의 힘, 검찰 캐비넷의 힘이 실제 여당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이 특히 이제 거대 언론, 메이저 언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사옥 가진 언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검찰 캐비넷이죠. 네, 사옥 가진.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검찰 조사도 받아보고 뭐 받아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찌됐든 없습니다. 여기 누구 있어요? 검찰 조사 아니, 받아보세요. 아니, 경찰 조사 받고 아, 있어요. 경찰. 저는 받아봤어. 네. 아,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네네. 이게 보면요, 진짜 만들어지더라고요. 정말 만들어지고. 어떤 게 만들어져요? 아니 그냥 죄가 만들어져요. 만들어지고 네. 그냥 우기고 구형 세게 때리고. 어? 2023년도인데 그렇다는 겁니까? 그럼요. 군사정부 아니 시대 그러니까 또 오죽했으면 아까도 이재명 지사에 관련돼서 법카 사용 관련돼서 네. 또 압수수색이 들어오는 게 말이 돼요? 아, 그놈의 그 소고기 받고 그 원희룡 씨는 오마카세로 30명 들어가지도 않는데 30명끼리 먹었다고 했는데 그거 아무도 압수수색 수사도 진행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편파적이에요. 예, 그리고 또 대통령실도 이제 그런 걸 아는 거죠. 지금 온갖 이슈들이 다 묻혔잖아요. 정말 오래 못 갔어요. 뭐 지금 저는 제일 억울한 게 네.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네. 보직 해임 당하고. 근데 그때는 뭐 국방부 법원 앞에서 난리치고 막 하다가 지금 혼자 외로이 싸우고 있어요. 정말요. 지금 혼자 골반 같은 데 앉아서 보직 해임 당하고 이제 기소유직 당해야 되나 이러고 어떻게 싸워야 되나 이 혼자 그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아무리 잘못된 것도 이슈가 이슈를 넘는다고. 김건희는 지금 이게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학습 효과가 있어서 네. 이것도 명품도 다른 걸로 덮인다고 하는 게 나와서 이쪽으로 여론이 확 쏠리면 이거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넘어간다. 그러다가 이제 이멜다가 되는 거지. 뭐 반환 창고에 봤더니 명품들이 뭐 엄청나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언론에서 저는 명품은 얘기 안 할 수 있어.
근데 공식 영부인, 여사인 사람하고 사적 대화를 나누고 그게 카톡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보안 위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경호처나 이런 것들이 지금 경호 실패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시스템이 잘못 돌아가는 거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조차 안 하잖아요. 다 명품에 꽂혀 있고 전혀 경호 시스템 체계에 대한 지금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하나 얘기 안 하고 있고 사설에도 쓰여지지 않고 있고 네.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요. 술술. 김용현 경호처장은 이 사적으로 프리패스 시키는 카톡 라인 네.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 경호처장은 경질돼야 돼요. 그게 맞는 거지. 예전 같으면 한도 끝도 없이 쓰고 뭐 반드시 경질할 때까지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이어갔겠죠. 근데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 않는 이유가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일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뚫히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 경호 체제가 완전히 무너져도 아무 소리 안 한다. 아니 그때 9월이잖아요. 예. 9월이면 지금까지도 이제 개인적인 사적인 대화가 오가고 그 다음에 국가 정책이 오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해요? 그게 그럼요. 확인할 수가 이게 없지. 사적 영역에서 이게 사용된다는 게 이게 지금 보여진 거잖아요. 네. 이렇게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당연한 심각한 네. 문제죠. 그 영상에서도 보니까 그 최재형 목사님이 나갈 때 찍어보니까 또 어떤 분들이 대기하고 있더만요. 그러니까요. 쇼핑백 들고. 그리고 그 다음 분 들어오세요 하니까 이거 뭐 의료 지금 진료실입니까? 이게 최재형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사적인 만남이라든지 어떤 뇌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었겠다는 의혹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장면들인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지금이 구한말 분위기가 나는 게 예전에 이제 19세기 조선 왕조가 안동김씨 세도, 안동김씨 집 앞에 사람들이 이제 저기 뭐 전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벼슬을 얻기 위한 뇌물을 싸갖고 왔거든요. 네. 전국에서 어떤 상황이 드냐면은 19세기가 안동김씨 세도의 시대였다면은 21세기 한국은 명일김씨의 시대다. 명일동 김씨, 네. 명일 김씨의 시대인데 그리고 저는 제가 방금 분우창 대변인님 말씀을 좀 약간 뭐 이어받고 싶은 게 윤석열 정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요, 영부인이 가까이 있는 기관일수록에 문책을 안 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당은 여하튼 김기현 대표가 네. 윤석열 대통령의 리모트 컨트롤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지만은 저는 용산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직할 체제 같아요. 김건희 직할 체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엑스포 유치 실패한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문책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왔거든요. 경질론이 나왔는데 네. 물론 저는 박진을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박진 안 좋아하지만은 정말 문책을 받아야 될 사람은요. 그 현재 윤석열 정권을 말아먹고 있는 두 가지 집단이 있습니다. 한 집단이 극우 뉴라이트고 또 한 집단이 보수적 관료 집단이에요. 그런데 현재 그 극우 뉴라이트 집단의 헤드 수장이 김태호 차장이고 그리고 보수적 관료 집단의 대표자가 김대기 실장인데 김태호나 김대기를 문책을 해야 돼요. 엑스포 참사에 대해서는. 그런데 문제는 김대기나 김태호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이 힘없는, 물론 뭐 여기서는 뭐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겁니다만은 힘없는 박진만 조지고 있는 거예요. 힘없는 박진만 정부에 있는.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하면서 그 이제 진행자께서 우리 오윤혜 대표가 네. 서울의 봄 방송 봤습니까? 저 영화를 봤습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네, 서울의 봄이요. 예, 네. 서울의 봄 이제 저도 주말에 봤는데요. 네.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김건희 명품백을 어떤 식으로든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통령 부인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주장을 하는 사람이 꼭 그 영화에서 나오는 수도경비 사령관이 네. 이태신 장군이 네. 정의롭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반란군 쿠데타 세력에게 점점점 몰리면서 마지막에는 자신을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진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언론 그리고 지상파 종편, 방송, 신문 할 거 없이 이 문제를 잘 다루어주면 대한민국이 이 일을 계기로 대통령 부부가 뭔가 개가천선을 해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걸 다 포기하고 권력의 편에 다 서니까 야 이게 그러면 전두환과 이태신이라는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정의와 진실은 오간데 없고 결국 힘의 논리에서 한쪽으로 다 쏠려버리니까
이태진 장군처럼 애국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 고민에 빠진 일종의 나약한 지식인들은 설 자리가 없으니까 우리도 그냥 힘센 데 붙을까? 이렇게 다 가고 있는 형국이 아니냐. 네. 저는 이태진 같은 사람이 되지도 않지만 어쨌든 진실을 밝히지 않는 사람이 구석에 몰려서 오히려 엉터리 주장과 정말 쓸데없는 얘기를 남발하는 자들로 몰리고 있는 네.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